신사숙녀 여러분, 우린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거대 기계 박람회. 오늘은 인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대단하고 가장 인상적인 성과물을 만나보게 될 거예요. 맨 먼저 이러다가 목 상하겠어요. 그냥 보통 목소리로 말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로봇 드래곤입니다. 맞아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서운 녹색의 불을 뿜는 기계예요. 길이가 15m, 무게가 11톤인 이 코끼리 크기의 괴물은 3년간의 작업 끝에 2010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중세였다면 성을 정복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목적은 훨씬 더 평화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독일 연극에서 다름 아닌 용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도 갖고 있어요. 전통과 혁신을 의미하는 트라디노입니다. 용은 주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요? 정답, 공주를 납치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트라디노가 상대하기엔 너무 터프했어요. 리버풀의 라 프린세스는 평범한 공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톤이 나가는 기계검이거든요. 2008년 리버풀의 문화수도 행사의 일환으로 한 프랑스 회사가 대규모로 예술작품을 제작하도록 의뢰받았습니다. 1년 전에 그 회사는 49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거대한 기계 코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미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는 한 설치물로 자신들의 기록을 깨뜨렸어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는 기계의 범주에서는 벨라즈 75710이 단연 선두입니다. 벨라루즈에서 온 이 몬스터 트럭은 평균 성인 5명만큼 키가 크고 심지어 바퀴 한 개가 사람보다 더 큽니다. 비어있을 때 360톤의 무게가 나가는 이 거물은 대왕고래 4마리 무게의 짐을 운반할 수 있어요. 덕분에 벨라즈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무거운 수송 트럭이자 가장 강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런 트럭이 짐을 나르기 위해선 무언가가 먼저 짐을 트럭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최고의 짐 나르기 선수는 분명히 르투르노 L2350 로더입니다. 거대한 버킷이 달려있고 길이는 볼링장만큼 길고 키는 기린보다 약간 더 큽니다. 한 번에 70톤 이상의 흙을 옮길 수 있는 게 당연해요. 벨라즈의 운송 능력과 함께 이 둘은 진정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흙을 옮기고 수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 가장 먼저 땅을 파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을 파볼까요? 이 야수의 발굴 능력에 필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리펠 R9800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 굴착기 중 하나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텅 비었을 때 무게는 800톤이 넘습니다. 코끼리 연대와 같아요. 그리고 그 버킷에는 12명의 사람들을 쉽게 넣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물로 가득 채우면 근사한 굴착용 욕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굴착기의 왕중왕을 만나보고 싶다면 그건 베거 293입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고 여전히 독일의 광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거대한 기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상 차량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습니다. 그 크기는 놀랍기만 합니다. 길이는 축구장 2.5개, 높이는 1개예요. 게다가 이런 종류의 기계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생산하여 다른 광산에서 사용되는 거의 그만큼 거대한 배거들이 있어요. 이 거대한 기계의 굴착 능력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석탄 채굴에 있어서 독일은 가장 큰 기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경쟁자인 F60 오버버든 컨베이어 브리지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건 1969년부터 1991년까지 건설된 5개의 컨베이어 브리지 시리즈입니다. 하지만 독립된 구조물로 작동합니다. 이 기계는 흔히 누워있는 에펠탑으로 묘사되는데 순전히 그 길이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긴 이동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채굴 현장에서 오버버든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데 이는 유용한 광물 위에 놓인 바위와 흙과 같은 상부 퇴적물을 가리킵니다. 자, 한 대의 기계에 자유의 여신상 15개의 무게를 실어야 한다면 크롤러 수송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나사가 사용하는 2개의 거대 수송기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수송기는 달 로켓과 우주 왕복선을 발사대에 조심스럽게 수송하면서 반세기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도 또한 놀라운데 크롤러는 느림보라는 별명답게 시속 1.6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승객을 태운 20대의 보잉 777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른 기계는 아마 없을 거예요. 비행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큰 비행기가 이륙하는지, 게다가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안토노프 AN225는 절대 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 중 하나예요. 빅벤을 옆으로 뉘으면 안토노프의 날개의 길이가 나옵니다. 90m가 약간 넘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이고 1988년부터 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비행기보다 1.5배 더 컸어요. 비록 그 이후에 더 큰 비행기들이 등장했지만 화물기로는 최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비행기로는 금속새의 거인 스트라토런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이 항공기의 목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날개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긴 이 거대한 항공기는 우주에서 지구의 낮은 궤도로 우주선을 운반하고 발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프로젝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설립자인 폴 앨런의 아이디어였어요. 의도와 목적 면에서 그건 분명히 비행기인데 아주 특별한 비행기입니다. 이륙과 착륙을 위해 일반 활주로를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보잉 747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죠. 오늘 목록에서 아마도 가장 특이한 전시물을 만나보시죠. 빅바이크입니다. 이름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이 오토바이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큽니다. 고정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오토바이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가 그 위에 앉아 동력을 공급하면서 100m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걸 해냈죠. 2012년 파비오 레지아니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공개했습니다. 높이가 거의 5m로 측정되었는데 물론 다른 오토바이보다 컸어요. 핸들바는 그저 장식이었어요. 운전자가 손을 뻗어도 닿지 않았거든요. 버사가 터널을 파기 시작하면 정말 볼만합니다. 버사는 그저 거대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터널 굴착기입니다. 5층 높이의 베르사는 두 번째로 큰 터널 굴착기보다 거의 2배나 큽니다. 또한 가장 무거운 것으로 7,000톤의 순수한 하드코어 금속과 폴리머로 되어 있어요. 버사는 워싱턴주 시애틀 지하의 터널을 뚫어서 4차선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땅 밑에서 넓은 바다로 나가볼게요. 여기서 우린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큰 배를 만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인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웅장한 페트로나스 타워를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만약 이 건물을 쉘 프렐루드 옆에 놓으면 시골에 있는 작은 단층 집처럼 보일 거예요. 한국 회사가 이 강력한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완성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적재된 80만 톤의 무게로 떠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프렐루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와이즈 자이언트라는 거대한 선박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약 460m였고 갑판에 페트로나스 타워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어요. 크기에 있어서는 이 목록에서 F-60 컨베이어 브리지와 프렐루드의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한땐 10년 이상 챔피언 자리를 지켰습니다. 1979년에 만들어졌는데 그건 F-60이 완성되기 12년 전이었어요. 이제 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해 봅시다. 그걸 돕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접시형 전파 망원경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페스트이고 중국 남부에 위치했습니다. 페스트는 2019년 말에야 작동을 시작했지만 이미 전 세계 천문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민감한 기계 중 하나이며 우주의 먼 신호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자고요. 이 거대한 접시는 정말 눈부시게 멋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패 기록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거대하고 강력한 대형 강입자 충돌기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인류가 만든 최대 기계이며 아마도 앞으로 수년 동안 최고의 위치를 유지할 거예요. 이 불가사의한 물건의 목적은 입자 가속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물리학 실험입니다. 이 충돌기는 약 180m 지하에 묻혀서 큰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의 전체 길이는 27km입니다. 이것은 11km인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딥의 깊이보다 2.5배 더 깁니다. 터널 주변을 걷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산책을 하도록 설계되진 않았어요. 원자의 입자들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그곳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피하세요.